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궤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아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직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쪽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8억 1,130만 2천 원이 증가한 421억 8,724만 2천 원이며 부서별 세입 예산은 명세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명세서 61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665만 7천 원이 증가한 2,738억 50만 6천 원이며 소관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쪽 총무과 세출 예산은 2억 2,490만 5천 원이 증가한 1,972억 9,68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치행정협직과 세출 예산은 2억 2,252만 5천 원이 증가한 73억 1,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조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4억 8,781만 5천 원이 증가한 462억 6,4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회계과 세출 예산은 2억 1,302만 2천 원이 감소한 74억 2,9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은 4,982만 7천 원이 감소한 44억 5,26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79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1,041만 7천 원이 증가한 27억 9,1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758만 6천 원을 삭감한 16억 3,3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관할 읍 동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등 9개 읍 동에 대한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8,857만 원이 감소한 66억 1,864만 3천 원이며 세부 내역은 사업 명세서 82쪽부터 95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오후 2시입니다. 이제 실국소 3개 국을 이제 소화를 했는데 조금 속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경안 심의 위주로 해서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좀 단답형 위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게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유승영 위원님. 잠깐. 아까 저기 기획에다 기금 운영이 지금 고향사랑 기금은 지금 종목국 소관이죠? 예, 자치행정 협치과 소관입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한 개 기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시작된 게 23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도에 조성된 1년 동안 조성된 게 1억 3,500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지금 올해 그럼 조성 계획이 7,480만 원? 추가로 예. 그건 그럼 예상인데요. 더 예상이죠. 들어올 가능성이 예.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작년보다 거의 한 뭐 60% 정도밖에 예상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경기가 이제 그 이번에 그 세수도 그렇지만 경기 흐름을 많이 타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낮게 잡았습니다. 지금 이거 되면 세액 공제나 세금에 대한 공제받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이거에 대한 보답 답례품 답례품을 주고 예, 있잖아요. 30% 예. 그럼 답례 그 기부한 금액의 30%?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포인트로 줘서 이제 그걸 들여서 그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1년 23년도 24년도는 답례품 예산은? 그게 이제 올해 이제 2,200 세웠는데 적습니다. 지금 다 썼습니다. 이제 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200. 근데 이제 지금까지 쓴 거는 이제 한 20% 정도 돈 들어오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 11월하고 이제 12월에 집중해서 8, 90% 정도가 그때 돈이 그때 연말정산 주로 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예, 그때 이제 돈이 지금 30만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답례품 예산이 이게 꼭 평택이 고향인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평택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주소만 평택으로 안 돼 있으면 됩니다. 현재 주소가. 예. 그러니까 주소가 평택으로 돼 있지 않으면 예. 다른 예. 어디나 우리 고향사는 기부금을 할 수 있는 예, 평택에도 할 수 있고요. 예. 예. 저희도 또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제일 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원래 고향은 평택인데 네. 뭐 서울이나 타 지역에 사시는 평택 출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홍보도 맞습니다. 잘 하시고 예, 예. 이게 뭐 지역별로 보니까 제가 한번 그 보도 난 신문 보도 난 거 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런 제도가 또 홍보가 많이 되긴 했지만 혹시 네.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해서 이 기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건 없죠?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간단한 거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금 그 복주 점수 직원 맞춤형 복주 점수 지급이 있는데 이게 한 5.2% 정도를 삭감했어요. 2억 3천. 이거는 뭐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미리 뭐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 포인트, 복지 점수가 복지 포인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형편이기도 해서요. 상반기 중에 나왔던 그 저희가 이제 집행했던 금액하고 하반기에 이제 소요될 금액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좀 상정해서 삭감하려고 올린 내역입니다. 그냥 현재 있는 직원분들 포인트 주는 거에 대한 큰 문제 없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 지급 그러니까 집행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분 가지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뭐 이제 중간에 퇴직자도 있고 휴직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서 최대한으로 좀 줄여서 하반기에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일단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 뭐 이 장애인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또는 그 요새 출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출산에 대해서 포인트 좀 더 지급하도록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좀 남은 걸 깎는 게 아니라 제도를 좀 개선하는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교육청소년과 보면 그 청소년 자유공간 청복 신편 뭐 등 인건비 관리비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한 43.73%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자유공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이제 개소가 돼서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저희 시가 자유공간을 처음 운영해 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이제 위탁하기보다는 일단 공공 위탁으로 해서 이제 청소년 재단에다 위탁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상반기 운영을 해보니 충분히 어느 정도 파악도 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개소하게 될 3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번에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민간 위탁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재단으로 가던 돈을 이제 전환해서 민간의 인건비로 드리려고 전환되는 거고요. 삭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항목을 변경했다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부분인가? 지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이게 제가 이거 조례 제정한 부분이라 늘 관심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25억에서 이제 26억으로 해서 6,700만 원 도비하고 매칭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여성 청소년 대상자가 2만 1,000명인데 실제로 지급 신청에 사용하는 여성 청소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대상자가 2만 322명 중에 13,816명에서 68%가 신청을 했었고요. 신청 전체 대비해서 전체 예산의 59.8%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이 자료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요. 6월 말 현재인데 21,084명 지원 대상으로 해서 11,552명 54.7%가 현재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률은 현재 68%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전년도까지는 대상 예산을 다 세웠다면 지금은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는 예상 인원의 80%만 세워놓기 때문에 수혜율보다 지금 집행률이 조금 높은 상황이고요. 추가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면은 이게 오프라인은 수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학부모나 학생이 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온라인 접수가 이제 3, 4월에 한 번 했었고요. 이번 7, 8월에 현재 접수가 진행이 돼서 종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자료가 다 정리가 되면 수혜율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알고 있고 홍보도 좀 돼서 그 전보다 많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청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신청률도 좀 끌어올리고 그런 예산들이 잘 용도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희 위원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거, 저 총무과에서 보면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분담금이 4,500만 원이 삭감은 됐는데 혹시 여기 분담금이 해마다 총무과에서는 얼마씩 있나요? 저희가 이제 매년 의무로 고용해야 될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정원에 3.6%를 장애인을 고용했어야 했고요. 올해부터는 그 요율이 좀 높아져서 3.8%를 정원에 3.8%를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사례를 좀 참고로 해서 약 평균적으로 매월 9.59명 정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86명을 의무적으로 매월 이렇게 고용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말에 한 서너 명 정도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채용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에서도 발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6.67명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담금이 좀 줄어든 그런 내역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이게 지원하시는 분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은 왜 맨날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죠? 해마다? 저희들이 그 신규 채용할 때 당연히 이제 장애인들도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 채용 100명을 공고하면서 10명 정도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공고를 좀 했는데 모집을 해보고 지금 이제 시험을 마쳤는데 그 10명 중에 1명밖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그 장애인들이 잘 채용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여러 직렬 다양한 직렬에서 좀 응모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잘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도 적지 않은 인원이 있을 텐데 이제 자꾸만 이렇게 고용 분담금이 여기만 나가는 건 다른 데도 뭐 나가는 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총무과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세요? 네,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훈 의원입니다. 18쪽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조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만 있어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 그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집행하시다가 이번에 좀 결과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위치도 접근성도 좋은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존에 저희 보통 이제 청소년 쉼터는 장기, 중기, 단기 그다음에 일시 해가지고요. 일시는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하고 나머지 장기, 중기, 단기는 이제 남녀 구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총 7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단기 쉼터 쪽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여자 단기 쉼터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단기 쉼터의 필요성을 의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내년에는 꼭 하려고. 아예 그러면은 올해 이 임대보증금이라도 좀 세워서 임대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상반기 안에는 좀 한번 오픈해 보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그럼 남자 단기 쉼터는 민간 위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그 리모델링 진행 과정하고 겹쳐가지고요. 민간 위탁 쪽으로 현재도 검토하고 있고 공고해서 그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민간 위탁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정상으로 좀 뭐 빠듯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이제 1월부터 6월로 보면은 뭐 일정이 6월 이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이 추경이 확보가 되면 설계가 연말까지는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수 준비하고 그래서 5, 6월에는 좀 저희도 개수 목표를 갖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은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성 있는 게 12명 선입니다. 이제 뭐 8명부터 더 많게 해도 되는데요. 이제 보조 중앙이나 이제 국비나 도비 보조율을 따져봤을 때 가장 시비 부담률이 적은 인원수가 12명이 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자 단기 쉼터를 봐도 보통 평균 8명 정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8명으로 운영하면 8명이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는 운영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저희 시가 이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없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개소하면 주변 인근 지자체하고도 교류도 좀 잘 될 것 같고 뭐 성공적인 사업이 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교육기관 그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14명에 대한 그 교복비를 교복비입니다. 교육비가 아니 교복비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3명 증가분에 대해서 4명인가요? 증가분에 대해서 더 추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안학교에 교복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모든 대안학교에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규정상 대안학교의 정관이라든가 교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입증된 경우에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 지급도 아니고요. 실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저희가 이제 예산이 10명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한도는 1인당 40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40만 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40만 원이 아니라 교복비에 따라 틀려서 올해 현재 10명 예산으로 11명이 지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좀 뭐 어려운 학생들 다른 그 수혜를 입고 있는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 교복비를 지급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 대안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다니느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은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급은 하되 이 통계목에 이 교복비 지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실제 대안학교에 교복을 입질 않는데 교복비를 지원한다? 형평성 때문에? 다른 명목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비라든지, 그죠? 뭐 이게 맞는 거지. 입지도 않는 교복비를 지원한다? 뭐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조금만 더 저는- 부연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이 대안학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사관 고등학교도 그렇고 정규학교가 저희 시 관내에 없는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그래서 그 학생들 4명도 이 안에서 포함이 나가고요. 저희 시 지역에 대안학교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4개소가 있는데 현재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는 교복비 지원이 안 나가고요.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확실히 교복이 입는 게 입증이 된 학교가 입증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 시도에 있는 대안학교도 저희 시민이 글로 다니고 있으면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는 현재 교복을 안 입어서 교복비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또 사실은 또 안 됩니다. 그럼 대안학교 평택의 지역에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복을 입으셔야 지원이 되는데 교복을 안 입으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학생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으니까 안 드리는 거고 교복을 입으시면 당연히 드리죠. 뭐 쉽게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